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백번양보해서 그냥 기분 나쁜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지금 이 문제부터는 실질적인 국민들의 피부로 와닿는 안보의 위험 문제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기분 나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게 됐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물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돈 100억 들었다라는 얘기도 나왔을 정도예요. 100억 들인 남북사무소. 2년 만에 형체도 없이 김여정이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행동은 군이 한다라고도 얘기했잖아요. 개성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통일부가 97억 개보수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 대북제재 위반 논란까지 감수해가며 우리 정부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세운 우리 자산입니다. 2005년 신축 비용 80억보다 개보수 비용이 더 많다라고 오늘 조선일보는 지적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자산이에요. 남북연락사무소 건물 한번 보실까요? 자, 얼마나 멋있게 잘 지었잖아요. 우리 자산입니다. 짓는데 80억, 개보수하는데 97억. 종합 얼마입니까? 200억 육박입니다. 이거를 지금 김여정이 흔적도 없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물리적인 안보 위협입니다. 이 질문 그래서 청와대에 계셨던 박정하 전 대변인께 드리려고 아껴놨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국민들도 윤태곤 시장 말처럼 그냥 뭐 나쁜 소리, 황당한 소리도 3번 들으면 괜찮다 무시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북한의 최고 존엄이라는 사람이 우리 측 200억 가까이 든 예산, 우리 돈을 들여서 지은 우리 건물을 향해서 물리적으로 없애겠다라는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당시에도 2년 전 당시에도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저 개보수할 때 사실은 국회 예산이 1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8천만 원이 선이에요. 근데 그게 무려 100억 가까이 돼서 국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저렇게 써도 되는 거냐라는 논란이 많았는데 일단 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리모델링 그다음에 재개설에 대해서는 남북 간의 소위 말하는 편의상적 정상이라고 표현할게요. 이 정상 간에 합의가 된 공동의 자산일 수 있고 공동의 합의 사항인데 저거를 마치 자기들 물건인 것처럼 마음대로 그냥 형체도 없이 무너뜨리겠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청와대는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 그럼 물론 우리 자산에 대한 그 손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 군사행동까지도 하겠다고 위협을 보내고 있는데 이건 우리 국민들을 향한 위협이죠.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NSC 밤에 화상회의 겨우 열어가지고 아무 브리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저는 과연 왜 저럴까 뭐 이해가 안 간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청와대 안보실 NSC 분위기는 제가 볼 때는 속수무책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지금 현재 청와대가 저렇게 만들어 왔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조짐이 좋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동아일보는 청와대 안보실 과연 뭘 하고 있는 건가라는 전 기사를 몇 면을 썼는데요. 이게 보면은 애초에 사실은 지금 3실체제로 청와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서실, 안보실, 정책실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 3실이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비중이 똑같은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고 있어요. 소위 편하게 그 정권의 실세 라인이라고 뭐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정무 라인이 너무 많은 정책 라인과 안보 라인을 오히려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정무 라인이 너무 많은 부분을 장악하고 있어서 정무 라인에 지침이 없으니까 안보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까지 쭉 오면서 이런 게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무기력한 상황으로 가 있고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많은 정보들이 수집이 되고 제대로 분석이 돼서 이 안에서 열띤 토론이 있어서 최대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론이 나오느냐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무 라인과 안보 라인이 너무 많은 이 권한의 갭이 있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오늘 동아일보 쓰고 있습니다만은 어디선가 안보 라인이 과연 뭐 하고 있는 건가라고 질책하는 안에서 서로 삿대질하고 총질하는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지금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짐이 굉장히 이상한 거라 오늘 마침 6.15 남북 공동성명 20주년인데 가장 중요한 회의 중에 하나인 수석 보좌관 회의가 오늘 있잖아요. 대통령께서 어떤 지침을 좀 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서 좀 더 열띤 토론과 정확한 분석과 이런 것도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박정하 대변인 개인 의견이고 앞서 발언들도 패널들 개인 의견인데 전제로 드리고 자
개인적 견해요. 청와대 계셨잖아요. 제 개인적 견해. 청와대 문 열고 들어갔다가 청와대 문 닫고 나왔잖아요. 임기 내내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이쯤 되면 우리 측 자산에 대한 북한의 물리적 공격이 협박처럼 나왔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통령이 주재하는 게 맞습니까? 안보실장이 그냥 평소처럼 주재하는 게 맞습니까? NSC. 저는 당연히 대통령이 이미 이전부터 전단 문제가 처음에 시작이 돼서 김영부 부장이 얘기를 했을 때부터 한두 번 정도 대통령께서 직접 NSC를 주재했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매일은 아니어도 하루 이틀 걸러서 상임회의는 계속 이루어지면서 정보 분석과 이에 대한 대응이 나왔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청와대를 출입했었던 이재명 기자도 있는데 지금 어쨌든 남북의 공동자산이라고 하지만 우리 측에 막대한 돈이 들었잖아요. 우리 영토와 우리 자산과 연결된 곳에 향한 북한의 물리적인 공격을 협박용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 NSC 열어서 우리 군을 남북 공동사무소에 배치해서 저쪽에서 무너뜨리지 못하게 철통같이 지켜야 하는 둥의 어떤 대안이라도 NSC에서 논의가 되고 국민들에게 최소한 브리핑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성으로 들어가서 군대가 지킬 수는 없겠죠. 사실 뭐 그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우리가 인지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개성에 있는 연락사무소 인원도 다 뺀 건데 예.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북한이 공공연하게 지금 뭐 비참하게 무너뜨리겠다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에도 우리 측 자산이 있는데 북한에게 몰수당한 바 있고 금강산 관각대도 우리 측 건물과 부동산이 북한에게 압류당한 적 있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한과의 교류협력이라는 게 이렇게 북한이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꿀 때마다 사실 그 리스크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교류협력하기가 점점 어려워진 상황인데 지금 북한은 어떻게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대북 전단부터 시작된 담화가 긴장감을 계속 끌어올려서 미국이 11월 대선이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시작이 지난해 2월 달에 있었던 하노이 노딜부터 출발했다고 생각하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비핵화 어떤 담판을 들려고 했는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왔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이 굉장히 추락을 했는데 그 뒤로 사실 북한 이렇다 할 아무런 이제 소득이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점점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국내 경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북한이 돌파구가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돌파구를 선택한 게 결국 미국 대선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비핵화 협상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걸 생각하는 거고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올해 11월까지 계속 긴장 국면을 높여야만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다시 어떻게 보면 북한의 몸값을 더 높여야만 다시 협상에 나올 거다 이런 계산 속에서 하는 건데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김여정이 얘기한 첫 번째가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리겠다 이렇게까지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전에 박정환 대변인 속수무책 얘기했습니다. 사실 우리 정부 입장에서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하기가 참 쉽지 않죠. 여기서 바로 강경한 입장을 내기도 사실 만만치는 않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북한 자산들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만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NSC 상임위 열고 그리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도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열 수 있고 또 오늘 대통령 메시지가 있는데 자 우리 정부가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어떤 메시지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북한이 도발한다는 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시기와 강도의 문제일 뿐 반드시 계속 끌어올리겠죠.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보다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지금 계속 여권에서는 평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출근할 때 보니까 민주당에서 플랜카드를 걸었던데 6.15 남북 공동성명 20주년을 맞춰서 건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장면에서는 그러니까 평화를 멈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써있던 것 같은데 평화를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건 힘이죠. 힘이 없는 평화는 기본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키울 것이냐 그건 반드시 강대강 충돌로 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미국 등 여러 이렇게 우리가 국제사회 속에서 어떻게 북한을 계속 관리해낼 것이냐 그 어떤 전략을 좀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 여당과 함께 좀 공유하고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 분명히 듭니다.